1명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소녀 동경.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0월 셋째 주 KBL 루먼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주 동안 우리 이동환 기자가 또 메인 볼 핸들러로서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네. 예, 뭐 그냥 제가 할게요.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네. 아, 이게 너무 저도 이게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네. 이게 또 바꿔보니까 네. 뭐 나쁘진 않았어요. 좋았어요. 네. 예, 저 좋았는데 그냥 네. 각자 편한 거 하자. 아, 그쵸. 예, 그게 전- 낫겠다. 예. 역시 이제 저는 그냥 국내 선수인가 봐요. 외국 선수한테 맡기는 게 편한. 아니,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에이스에게. 아 제가 예. 에이스는 아닌데 그냥 이게 우리의 롤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10월 셋째 주 KBL 루먼 팩트 1부 저기 지금 개막이 됐습니다. 네, 개막이 네. 됐고 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있는데 우리 큰일 났어요. 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저. 왜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 저희 티어를 꼽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제 제가 꼽은 1티어 네 팀이 다 졌어요. 저도요. 아, 그, 같이 아, 뽑았잖아. 서로 똑같았나요, 예, 1티어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지금 커뮤니티들이 이게 박제가 돼가지고 벌써요? 예, 지금 난리가 났다고 아예 합니다. 한 경기 했는데? 역시 삼류농구다. 아 좋은데 한 경기 했잖아요. 한 경기 두 경기 했는데? 억울해.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개막전부터 처참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즌 스타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거는 좀 더 봐야 됩니다. 1라운드, 아, 2라운드 그쵸. 보고 네. 여러분 해주셔야지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아니 선수들이 꼭 이제 개막전 이기거나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4경기 중에 한 경기일 뿐이다. 네. 저희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네. 개막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사실 이제 반전 또는 이제 컵대회에서 보여줬던 부분과 반대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왜 이런 결과가 좀 나왔을까 이런 부분 분석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한번 댓글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닝 JTB님이 미디어데이에서 두 통신사 맞서 이제 SK와 KT죠. 네. 또 우승 후보라고 한해하시면서 KT는 강팀이죠. 우승 후보는 2%에 모자라게 보내요. 이렇게 하면서 쭉 의견 쓰시면서 또 SK와 코가스 가스공사 우승 후보로 보고 있고 KCC는 겸손하게 6강이 현실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미디어데이에서 감독들이 뽑은 그 우승 후보로 KT가 거의 압도적인 픽을 받았습니다. 감독님들 그렇죠. 뽑은. 감독님들과 저희가 다르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 KT, SK 그리고 한 표씩 해서 DB, 가스공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 비슷하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감독님들 농알 못 때려. 개막전 때 다 졌어. 그러니까요. 왜 우리만 욕하래요? 감독님들도 욕하라고요. 물론 감독님들 맨날 욕먹는 직업이시겠지만 왜 우리 거 가지고만 그러냐고요. 저희가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오다 그렇습니다. 감독님까지 바지끄랭이를 이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저는 이제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 실제를 보면 이제 객관적 전력 자체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이제 거기 변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각 팀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좀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JH 장님이 캐롯에 대한 평가는 이해할 수 없음 틀렸습니다. 이렇게 너무 얘기했어요. 저평가를 했단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저는 아예 4티어로 불리고 뉴욕 기자가 그래서 3티어에 예. 놨었습니다. 근데 좋지는 않다. 그렇죠. 좀 더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캐롯은 첫 번째 개막전은 사실 굉장히 좀 잘 싸웠는데 뭐 DB 편에 말씀드리겠지만 DB가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정상 아닌 것 같고 이게 두경민의 어떤 결장뿐만 아니고 팀 내부의 어떤 케미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캐롯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직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좀 더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캐롯 편을 할 때 또 네. 이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성유문님이 올해 모비스는 KBL의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가 되어야 된다. 입양상님아 이거는 또 어느 성대모사입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입양상님아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 시청자분들은 네. 댓글로 이제 네. 좀 정확한 네.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하군요. 네, 제가 지금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네, 어쨌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뭐 제작진이 이렇게 자막에 이렇게 주겠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모비스 KBL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 되어야 된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약간 개막전만 봤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특히 프림 때문에 이게 뭔가 팀 전체적인 전투력이 상승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모비스가 개막전에서 KT를 잡았어요. 이게 약간 좀 이변으로 분류됐어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정확한 네. 지적 같아요. 저도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아 진짜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가 돼야 된다. 아, 그래야 현대모비스가 우승에 갈 수 있는 확률을 갖다 높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스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 개막전에서 KCC에 72대 81로 패했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최종 스코어는 9점 차인데 이게 1쿼터 특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네. 좀 많이 충격에 빠지셨고 실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CC는 잘 싸웠는데 반면에 가스공사는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고 40분 내내 단 한 번의 리드도 잡지 못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게임을 보면서 저는 좀 놀랐어요. KCC가 야 연막인가 이건 KCC 팬을 말씀드릴 텐데 야 이승현과 허웅이 역시 와, 저는 생각보단 좀 더 좋다 뭐 이런 느낌이 맞아요.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공사는 아직까지 준비가 좀 1% 2% 좀 덜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가스공사 이제 농구 개막전만 봤을 때는 네, 멤버 바꾸고 작년에 똑같은 농구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솔직히 그거에 놀랐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은도예의 어떤 이제 이 공격력 이슈에 네, 좀 놀랐어요. 아, 이 정도로 이 템포 푸시가 안 되면 페이스가 오르지 않으면 네, 공격에서 기여도가 없을 수 있구나. 예.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놀랐고 또 역시 또 하나 이제 계속 현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이 이대성. 예, 경기 전에 이 유동 감독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제 전창인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대성의 어떤 경기 운영에 대한 이슈. 저희 유리동구에서 한 2, 3주째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 아, 이게 네. 또 불거졌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요. 음.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저는 팀 컬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막전만 봤을 때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효군과 이대현을 이제 공존시키는 법도 있어야 된다.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멤버를 굉장히 좀 뭐랄까 빅 라인업으로 좀 잘 써야 물론 차바이 선수가 지금 없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긴 한데 이대성 차바이 그 정효근 이대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라인업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이대성 선수의 어떤 볼 쏠림이 있다고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가드를 쓰는데 이 투가드를 쓰게 되면 상대는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이 약간 좀 변해야 되지 않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예상대로 나왔어요. 유동 감독이 이제 일단 벨랑게를 붙이고 뭐 이원대를 붙이고 이대성을 붙이고 정효근과 이대현이 이제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는 좀 편안해집니다. 저 네. 부담이 없죠. 네. 상대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대현과 정효근의 어떤 공전 이슈 이 부분이 사실 뭐 2년 전 3년 전에도 쉽지가 않았었고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더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리죠. 그렇죠.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전 라인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강한 멤버에서 좀 약간 좀 덜 강한 멤버로 변하면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조직력이 그러면 조직력 싸움이 된다. 조직력 싸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KCC가 이겼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어떤 가스공사의 그 구조적인 그 멤버의 그 기억 문제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대성의 문제는 아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대성이 굉장히 지금 효율이 굉장히 좋았고 진짜 미드레인지 어떤 뭐 한국 최고의 미드레인지 또는 이제 뭐 역사상 최고의 미드레인지 점퍼를 갖추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했는데 그게 또 잘 됐어요. 그렇죠. 잘 됐는데 근데 기회 비용으로 이규섭 해설위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제 정말 해설 네. 좋더라고요. 네. 저는 첫 번째도 봤고 두 번째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알찼는데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팀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문제가 전찬영 감독이 얘기한 부분은 그 부분이죠. 이대성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근데 쏠림 현상이 생겼을 때 이대성이 다 소화를 해주면 돼요. 뭐 그 부분은 이제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대성이 그렇게 쏠림 현상이 생겼을 때 이게 공격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상대가 예측하기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그 움직임 자체가 좀 이렇게 둔화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대성 자체의 공격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공격 효율성은 좋았고 근데 이대성의 어떤 공격 효율성이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작용을 상쇄시켜 버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슈퍼스타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슈퍼스타로 분류되는 선수는 그런 막강한 득점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그런 말씀하신 어떤 그러니까 이대성이 그런 미드레인지 게임으로 다른 부작용을 다 상쇄시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해내거든요. 근데 이대성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온 것 같고, 무엇보다 이대성 자체가 그 아직 미드레인지 게임의 그 적중률이 약간은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KCC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알고 있어요. 아, 이대성은 이제 네. 지난 시즌부터 미드레인지 게임 장착했고 엘보나 이 쇼트 미드레인지에서 점퍼 던지는 굉장히 선호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대2 수비할 때도 그쪽으로 이대성이 들어오면은 아예 열어놓고 들어오면은 같이 둘러싸고 이런 식의 패킹을 해버리는 이런 그렇죠. 수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대성을 플레이를 보면서 어제 특히 또 아쉬웠던 것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2대 게임 할 때 그 미드레인지 안 들어가도 뭐 밖에서 그냥 3점을 던져도 되고, 아니면 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컵대에서 테스트했다는 어떤 이제 조금 넓은 어떤 느낌의 어떤 스킵 패스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이제 결국에는 미드레인지 점퍼에만 좀 고집을 하더라고요. 상대가 알고 라거나도 미드레인지까지 올라와 있고 이제 양방향에서 계속 컨테스트가 오는데 그거를 고집하는 어떤 그런 모습. 물론 이제 본인은 뭐 25점 넣고 좋았습니다만, 말씀하신 어떤 이제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죽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단조로운 옵션들만 남아버린다는 점은, 아, 이거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 대응에 나도 또 다른 어떤 루트를 또 쓰고, 그러니까 미드레인지는 주목이로 삼되 이것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패턴을 그렇죠. 다양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뭐 2대2에서 미드레인지 게임이 상대가 막으려고 한다면, 아니면 이제 뭐 숏코너에서 그냥 등지고 뭐 이제 2대 게임을 해도 되고, 왜냐면은 캐시 신장이 작으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패턴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드레인지 게임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것도 너무 단조로워서, 아, 이게 좀 답답했다 보면서 저도 좀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기자 말을 이어보면 저는 좀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순간순간 대응력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대가 어떤 패를 보였을 때 거기에서 이제 변한 베리에이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대성은 개막전에서는 나름 잘했어요. 그쵸. 아, 득점 잘했어요. 책임져줬죠. 그 잘했어요. 상황에서도. 맞아요. 네, 잘했는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그쵸. 여기에 가스공사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스타팅 멤버 또는 그 스타팅 라인업의 어떤 그 구조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은도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빼빼로 4인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빼빼로 4인방이라고 그러면 이제 은도회, 은노코, 그다음에 테리, 테리, 그렇죠. 그다음에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이 4명 선수인데, 이 4명 선수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감독님들이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된다. 네. 왜냐면 뭐 KT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대1 포스트업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전에 뭔가의 작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2대2 공격으로 아예 컨셉을 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1대1 포스트업 시켰을 때 이 선수들의 어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공이나 트랜지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속공이나 트랜지션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날카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섬세한 이제 디테일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도의 어떤 그 공격력의 문제점, 약점들이 부각되는 것 같고, 단 이제 은도에는 기본적으로 수비에서는 굉장히 그 효율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 포메이션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은도혜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약점이 좀 부각이 됐다, 이런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실 경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은도회가 슈팅이 없어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스공사의 스페이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게, 그러니까 은도회처럼 말씀하신 1대1 능력이 없고, 좀 사실은 세트 오펜스에서는 활용 방안이 좀 선택이 보기 좁습니다. 네. 그럴수록 2대 게임에서 어떤 이 선수가 어떤 림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잘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MT 코너라고 하죠. 한쪽 사이드에 3명 몰아놓고 한쪽 사이드에 2명이 있어서 그쪽 한쪽 사이드를 2명이서 2대2 하는 2명이서 온전히 쓸 수 있게 하면 은도에게도 공간이 생기는데, 가스공사가 지난 시즌부터 보면은 이 2대2 게임에서 빅맨이 가운데 레인으로 롤하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뭐 그 팀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니콜슨이나 어떤 이제 뭐 클리프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레인지가 조금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은도에는 사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의 없어요. 그냥 더 빠져서 그냥 점퍼 한 번씩 간간히 던져주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 활용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2대2 하고 똑같은 선수로 똑같이 2대1 해도 선수의 위치가 어느 스팟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쪽을 넓혀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파괴력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도 아직은 저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사실 이제 가스공사 라인업 활용이 뭔가 아직 파괴력적으로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좀 덧붙이자면 지금 머피 할로웨이가 몸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야말로 진짜 할로웨이를 좀 적극 기용을 해서 1쿼터에 심각했던 어떤 득점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가스공사 측 얘기로는 이제 할로웨이가 비시즌 한 2달 정도 운동을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좀 네. 개인적인 좀 약간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몸 상태가 다 안 올라왔다고 하고 또 지금 정혁은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 조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복귀 전이니까 위에 이대원도 사실은 여름 중에 뭐 코로나랑 이제 부상 이슈가 있어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뭐랄까 이 풍부한 선수층을 좀 정상적으로 가동할 약간 무서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지나치게 부상 이슈가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네. 정상적이지 않은 선수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다 아프네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뭐 개개인별로는 네. 다 이해가 갑니다만 네.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부상자가 참 많고 뭐 이제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다른 팀들도요. 네, 그렇죠. 가스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팀들도.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가 아무튼 개막전 내용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게 그냥 정말 그냥 개막전의 어떤 여파인지 저는 KCC 경기력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보긴 하는데 네.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답답했다 개막전만 네. 봐서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 개막전에서 가스공사 잡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찬희 감독님이 시즌 앞두고 굉장히 좀 우려를 하셨고 네. 한두 달은 좀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개막전 승리 챙겼어요. 네, 아, 저는 말이죠. 네, 저는 그 라인이 정말 싫어요. 거기 이제 그- 추일승, 유재학, 네. 전창진 네, 세 분 다 동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농구계의 어떤 그 어른들이시고 그렇죠. 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한다. 연막이 네. 너무 많아. 아. 셌다. 비밀이 많아. 예, 좀 더 가볍게 말하면 맨날 약한 척한다. 그렇지. 예. 예, 엄살의 끝판왕들이시다. 끝판왕들이시다. 다 네. 준비는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유작 감독한테 많이 쏘았었고 뭐 출승 감독님도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응을 해주시 뭔가 이제 속신하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좀 많이 당했는데 이번엔 전찬진 감독님한테 당했네요. 네, 제대로 당했습니다. 일단 개막전에서 진짜 뭐 가스공사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해도 원정에서 그것도 부상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이걸 잡아버린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사실 저희가 또 캐시 우려를 했던 게 허웅 이승현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둘 다? 정상이 아니겠죠 뭐. 예, 그래 믿어야지. 정상 아닌데 이 정도야? 아 믿어야지. 예. 정상 아니고 스텝백 네. 쏘고 뭐. 네. 예. 수비 리바운드 잡고 예 좋아요. 네. 예. 진짜. 근데 저는 일단 뭐 허웅도 허웅인데 어제 이제 이승현이 그러니까 한 20분에서 25분 뛸 수 있는 몸 상태다 이렇게 저장 감독 얘기하셔서 네. 30분 정도 뛰었거든요. 근데 아니 수비가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으니까 그냥 팀 디펜스가 레벨이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와 진짜. 컵대회 때 혹시 경기 보셨어요? 예, 좀 벗긴 컵대회 때 경기 때 그 KT 그 누구야 네. 김민욱 선수한테 막 몇 번 찍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봤어요. 아직 정상이 아니구나 네, 그랬는데 와 그것도 연막이었나?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두 선수를 네. 허웅 이승현 허승사자로 부르고 허승사자. 네. 네. 조용하게 다가와서 데려가는. 허승호랑이. 예, 허승사자. 허승호랑이. 뭐 네. 어쨌든 그 두 선수였던 레벨을 클래스가 있다 확실히 있고 이 두 선수가 좋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부상이든 부상이지 않든 이제 팀에 필요한 어떤 농구를 한다.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쫙 맞아 떨어져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허웅 선수를 이렇게 보면 저는 좀 날개를 단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라거나 선수가 스크린이 굉장히 좋고 이승현 선수 스크린 굉장히 좋은데 이 두 선수의 스크린을 적극 활용한 외곽 슛으로 간결한 모습을 보였고 DB 시절에 한창 이제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을 때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무서운 그 샤프 슈터가 될 수 맞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웅 같은 타입, 이제 뭐 전성현이나 이런 이제 좀 이제 오프 더 볼 무브를 메인으로 삼는 때 슈터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메리트이자 이제 좀 단점인데 뭐냐면 너무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퍼 찬스가 아니면은 뭔가 파괴력이 되게 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파생 찬스도 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허웅이 이제 좀 좋아 보였던 것은 그렇게 간결하게 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뭐 이제 오프볼 찬스에서 이제 뭐 던지거나 아니면 원드립을 하고 이제 수비가 좀 올렸을 때 바로바로 빼주면서 다른 쪽에서 뭔가 파생 찬스가 나는, 그러니까 길게 끌지 않아도 뭔가 팀 오펜스 흐름을 되게 잘 살려주고 상대 수비 균열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선수 농구가 갈수록 좀 뭐랄까 좀 농익는다? 예, 표현이 뭔지 몰라도 되게 농익었다 이 선수가. 진짜 잘한다.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죠. 예. 농익는다. 예. 그렇죠. 제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농구가 굉장히 센스 있고 되게 쉽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경기 끝나고 사실은 이제 허웅이 메인 디시 역할을 했다면 사이드 디시 이제 박경상 뭐 이제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운영에도 센스가 생긴 것이 1쿼터에 확 벌어진 다음에 이 리드면은 가스공사 따라올 만하면은 그때마다 내가 포인트로 찬물 끼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되게 효과를 봤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40분 내내 풀로 쫙쫙쫙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자기가 해야 될 때를 아는 부분. 이 선수 진짜 한 단계 성장이 또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각형으로 이렇게 보면 KCC가 가스공사하고 경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허웅 선수와 이대성 선수하고 완전 좀 극과 극이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육각형으로 보면 어떤 그런 기량치에서는 저는 이대성 선수 좀 더 낫다고 봐요. 허웅 선수보다. 근데 팀이 어떤 미치는 임팩트라든가 밸런스 잡는 측면에서는 허웅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위력적이고, 이 부분이 이제 이대성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팀이 미치는 영향력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허웅 선수가 좀 확실히 좀 더 낫죠. 그렇죠. 이런 게 같이 이게 좀 혼합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일단 KCC가 사실 이제 컵 대회 때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이제 코어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못 나왔었고, 그래서 송동훈, 이근희 이런 선수들, 이제 신예 선수들, 김동현 이런 신예 선수들 기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허웅, 이승현, 라거나 코어를 잡아주고, 여기 정창영 또 잡아주고, 여기에 이제 김주환까지 가세를 하면서 KCC 특유의 2년 전에 그 달리는 농구, 이런 농구의 모습들이 보였었고, 사실 제가 그 연습 경기 때 KCC 조직력, 특히 이제 트랜지션 게임이 굉장히 좀 알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막전에 승리 갖다 거둘 수 있었고, KCC 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년 전에도 KCC가 정규리그 우승할 때도 컵대회 때 좀 뭔가 너무 별로여서 그냥 조기에 그냥 떠났거든요. 군산을 그냥 떠났고 정규리그 아주 폭주를 했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도 KCC가 정규리그 우승한다라고 예측을 못했었죠. 그렇죠. 근데 전찬진 감독이 이제 시즌 준비를 굉장히 좀 잘하는 감독이고 컨셉이 확실한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능력치가 있어요. 이 추일승, 유재학, 전창진 엄살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능력치 확실히 있어요. 정말 확실히 느꼈습니다. 리스펙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KCC는 뭐 이 상태로만 가게 되면 올 시즌 이제 굉장히 좀 다크호스 아닙니까? 다크호스인데 6강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KT로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T 개막전에서 모비스에 패배를 했습니다. 76대 85로 패했고요.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어요. 경기력이. 그렇죠. 예, 감독님들이 뽑은 우승 후보, 또 저희 이리동구가 꼽은 이제 1티어 답지 않은 좀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경기, 속초 연습 경기나 컵대 경기를 보면 이 팀의 이 에너지 레벨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막전부터 틀어막혔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KT? 일단 첫 번째는 좀 말렸다. 그러니까 코어가 셋톱 밴스에서 코어가 없는 어떤 약점들이 드러났었고, 그걸 이제 아누시케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누시케가 거기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해줬죠. 못해준 이유는 뭐냐면, 아누시케 그러면 뭐 내외각의 어떤 그 경기력이 좀 떨어졌냐? 저는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성 자체가 프림이 만약에 붙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힘 대결을 했을 때 아누시케가 이제 우위인 부분이 별로 없고, 외곽에서 슛을 이제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누시케가 사실 컵대회 때 그것도 쏠쏠하게 잘 했는데, 이 부분도 현대모비스가 준비를 하고 나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T가 지금 셋업펜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었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었고, 그리고 하영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좀 열광을 했잖아요. 열광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실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위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저는 여전히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하영기가
운동 능력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연습 경기 때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지만 그리고 비시즌 때 이제 외곽으로 스트레치를 하면서 외곽 슛의 어떤 장착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아 그럼 하영기가 이번에 일내겠네라고 봤지만 근데 기본적인 베이직 그러니까 포스트에서의 어떤 기술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딱 쌓여진 상태에서 그런 이제 그런 능력을 장착을 하게 되면 확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근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그 센터로서 갖춰야 돼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수비 포스트에서 버티는 힘 이런 부분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실전에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흔들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선수 그렇죠. 같은 경우. 예. 그렇죠. 진짜 하영기는 그 비시즌에 줬던 기대감이 확실히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숏코너나 미드레인지 던지는 점퍼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장착은 했는데 또 현대모비스가 준비를 워낙 잘해오게 되고 끈끈한 정규 시즌 레벨의 어떤 수비를 만나니까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찬스도 안 나고 네, 네. 하영기가 아직 점퍼 장착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본인이 진짜 막 자신감 있게 뻥뻥뻥 던지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예 안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팀이 이제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트랜지션이 굉장히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의 어떤 미스매치 공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선수 구조상 이 팀이 이제 윙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장신 라인업이니까 근데 그런 농구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셋업 펜스에서 2대 공격을 해요. 근데 2대 공격을 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면 은노코한테 그냥 포스트 플레이를 해요. 근데 은노코는 거기에 대해서 강점이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그럼 잡아먹히죠. 그러면 그 수비를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비에서 어떤 그 초점을 갖다 맞춰줘야 되고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멤버를 바꿔요. 최창진으로. 그래서 2대1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멤버 세턴 패스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멤버로 바꿔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활동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 그 속공에서 어떤 그 힘 또는 수비에서 어떤 힘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팀은 수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장신 라인업에서 이제 셋업에서는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개의치 말고 그대로 쭉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조합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았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개막전에서는 그래서 네. 그래서 혼란함이 더 가중됐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5대5 세트 오펜스는 진짜 좀 많이 답답했어요. 저는 사실 네.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제 이 팀이 허운이 빠진 건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고 봐도 일단은 말씀하신 은노코가 1대1이 사실은 뭐 안 되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그냥 일단 거의 일단 해봐라는 식으로 어떤 가는 게 있었고 하영기는 조용했고 양홍석이 이제 비중을 높였지만 양홍석이 아직 폭발력이 뭐 5대5 게임을 전체 혼자서 진두지휘할 정도는 아니고 네. 박지원도 슈팅이 아직 불안한 상황에서 아직 약간의 이제 좀 불안감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팀이 5대5 셋업에서 뭔가 스페인싱을 해주고 슛을 넣어줄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그림 자체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수비 성공하고 쭉쭉쭉 아웃렛 패스 나고 하는 트랜지션 게임은 여전히 무서워요. 근데 네. 이게 사실 40분 내내 그런 장면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뭐 최소 이제 반 이상은 세트 오펜스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의 어떤 뭔가 색깔이 사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KT가 해결을 좀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T는 뭐 그런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흔들리거나 좀 뭐 디테일한 부분이 좀 떨어지면 문제점이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멤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단순한 이 팀 역시 단순 뭐 가스공사처럼 단순 한 경기의 어떤 문제일지 이거는 좀 저희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이제 KT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인상적인 이 외국 선수진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적어도 이 KT전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둘이서 이제 27점을 합작했고 특히 이 KT 높이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페인트 중에서 22점을 넣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프림 선수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음. 예, 굉장히 전투적이었고 이 선수의 이제 그 반대급부의 어떤 약점은 쓸데없는 항의 반칙 그리고 흐름을 끊는 어떤 반칙이나 그런 어떤 돌발적인 행동
인데 이 부분이 줄어들니까 확실히 이 선수는 플레이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팀의 공헌도가 높은 선수다. 그런 플레이를 한다라는 게 이제 보여줬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림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전투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이 컵대에 있었습니다. 전 경기 다 퇴장당하고 유니폼 치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사실은 좀 팀을 좀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컵대회 끝나고 이제 현대모비스 구단 측과 이제 미팅을 좀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찢으면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바뀌는. 역시 사람은 회초리를 들어야 돼. 혼쭐을 내주니까 또 자제를 했다고. 혼줄도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 밥줄을 건드려야 돼. 밥줄. 밥줄을 건드려야 돼. 쫓아내겠다.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건 나가면 직방입니다. 네. 타릭으로 뭐 가려고 해도 사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네. 사실 또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프림이 이 친구 참 영리하다. 아주 개막전부터 잘 변했다. 우리 프림이 달라졌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돋보였던 것은 이 현대모비스의 이 끈끈한 수비. 물론 이제 KT 자체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준비를 되게 잘해왔다는 네.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장재석과 김영현을 선발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김영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컵대회부터 주전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와서 굉장히 좀 터프한 수비를 많이 보여줬고 장재석은 이 선수는 뭐 빅맨이긴 하지만 팀 디펜스를 이행하고 로테이션 수비를 하는 이 이해도가 상당히 좋고 되게 좀 헌신적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바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고 여기에 이제 함지훈 한스푼 그리고 프림의 어떤 전투적인 플레이 여기 아바리엔토스의 어떤 이제 감각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 곁들여지니까 진짜 탄탄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영현 선수는 지금 김국찬 선수하고 이제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죠. 돌리고 그쵸. 있는데 둘의 어떤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김영현 선수는 이제 3&D 역할이고 지금 김국찬은 사실은 슈터 아닙니까? 뭐 그렇죠. 대표적인 슈터인데 이제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재활을 좀 많이 하다가 원래 이제 부활해 갔던 노을이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특징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김영현 선수 들어가면 외곽 수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고 김국찬 선수가 들어가면 현대모비스가 세트 오펜스에서 어떤 그 패턴을 갖다 돌리는데 정확도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김국찬 선수가 종착역이 됐을 때는 거기에서 슛을 쏘게 되면 들어간다는 어떤 믿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잘 쓰고 있는 것 같고 돌아가면서 적재적소의 어떤 그 기용을 하면서 김영현의 어떤 수비 에너지 레벨 그리고 김국찬 선수도 스텝백 3점 포함해서 연속 3점 2방 넣으면서 거의 이제 기선을 갖다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준비들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쓸데없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의미 없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바리엔토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약간 좀 뭐랄까 의존도가 좀 심해지니까 살짝 뺐다가 다시 넣고 거기에서 이제 조정해서 나오고 또 승부처에서는 힘을 모으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현대모비스가 올 시즌에 조동현 감독이 왔을 때 뭐 예전 이제 KT 시절에 이제 실패를 했었으니까 왔을 때 좀 우려를 좀 했었고 또 이제 그 이전에 감독이 유작 감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독 리스크가 좀 있는 팀 아니냐 뭐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개막전이긴 하지만 준비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해온 것 같고 내용 맞아요. 자체는 상당히 좀 알차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실히 이 조동현 감독님이 이게 사실 비시즌에 조금 약간 의문을 사는 어떤 선택들이나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준비가 진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이런 이제 KT전은 아예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셨고 이런 이제 경기별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 어떤 특성이 만약 강점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거 다음 경기 이후의 경기 1라운드 자체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현대모비스가 1라운드 전 경기를 지금 원정에서 치르거든요. 네. 예, 여기 굉장히 고된 일정인데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 끝나면 또 홈 경기가 엄청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라운드가 되게 고비고 스타트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바렌토스가 역시 클러치 능력이 있다. 이 선수가 클러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그걸 개막전에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딥3를 갖다 던지면서 승부처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 선수의 어떤 숨겨진 어떤 능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우석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더블 핸들러 역할을 하는데 좀 달라요. 그 아바렌토스가 메인 볼 핸들러고 이우석 선수가 이제 보조 볼 핸들러인데 이우석은 이제 속공 상황에서 훨씬 더 이제 빛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딱 나갔을 때 현대모비스 뭐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즌의 어떤 그 약점이었던 볼 핸들러 문제가 지금 완전히 상쇄되는 오히려 강점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굉장히 좀 강력한 다크호스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KGC 상공사로 네, KGC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죠.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막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습니다. SK를 상대로 먼저 승리를 챙겼고 캐롯에도 승리를 챙겼습니다. 두 경기 다 실점이 80점 미만, 굉장히 단단한 수비력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요, 이 팀 이제 2연승의 원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김상식 감독의 모션 오펜스가 제대로 좀 녹아들고 있다. 물론 그게 이제 선수들 능력치 자체가 높죠. 오세근, 문성곤, 변준영 높은데 거기에 배병준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확실히 지난 시즌하고 KGC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병준이 그러니까 이제 개막 두 경기에서 평균 13점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냐라고 봤을 때 아마 그러니까 시즌 내내 이런 수준의 득점을 당연히 보여주기 어렵게 지금 그렇죠. 정도의 활약은 사실은 국내 득점왕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이 선수 상당히 좋은 게 뭐 김상희 감독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오프볼 무브를 해서 그냥 쭉 던지고 끝나는 정도? 그냥 정말 그 정도 슈터였다면 지금 개막 2연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본인이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찬스가 안 생겼을 때 돌파를 한번 찢어놓고 뿌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격 오펜스에 상당한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SK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K는 항상 보면은 김선영 이제 조금 뭐 저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선수가 사실 수비적인 약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 특히 2대2 수비에서 되게 약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슈터들은 되게 잘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전부터 슈터들에게 좀 붙이는 매치업을 좀 선호를 했었고 KGC전에서도 배병준에게 의도적으로 좀 붙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배병준이 그런 식으로 드리블 돌파로 찢는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니까 뻥뻥뻥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외성을 지금 개막 2연전에서 보여줘서 배병준이 이런 모습만 계속 꾸준히 보여준다면 전성현 공백을 다 메우지 못해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KG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팸맨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스팸맨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올라왔는데 네. 물론 이 선수의 어떤 장단점이죠.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제 일단 오세근과 변준영 선수의 2대2가 이제 코어 공격이에요. 코어 공격에서 여기에서 수비가 쏠리죠. 쏠린 상태에서 이제 배병준이 그 그래비티를 잘 이용을 한다. 맞아요. 근데 잘 이용을 하는데 그냥 이 선수의 어떤 능력치로 잘 이용한다 이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김상식 감독이 두려움 없이 석점을 던져라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모션 오펜스에서 볼 종착지가 어떤 식으로 왔을 때 오픈할 때 던져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어의 그래비티 효과를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병준 선수가 폭발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오세근에 대한 칭찬도 좀 꼭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 보면서 이번 개막 2연전 보면서 그 선수가 생각났습니다. 팀 덩컨. 팀 덩컨. 예, 제가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 너무 유명한 선수 다들 아시겠죠. 팀 덩컨 넘어갔는데. 예, 넘어갔나요? 그 말씀. 근데 이제 저 어떤 부분을 좀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뭐 이제 당연히 뭐 너무 위대한 선수죠.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KBL 선수 NBA에 비비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팀 덩컨이 예전에 데뷔했을 때는 뭐 팀의 완전 에이스였고 꾸준히 에이스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 카와이로 들어오면서 이제 좀 약간 헌신적인 쪽으로 역할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한 핵심 중에 하나가 스크린이에요. 오세근은 저는 개막 2연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선수는 그냥 스크린 하나만으로 앞으로 몸만 건강하게 유지하면 2, 3년은 최소 더 해먹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김상식 감독 이 모션 오펜스 정말 유기적인데 이 중심에는 저는 오세근의 이 스크린이 또 진짜 너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전성현 얘기할 때 오세근의 스크린, 오세근의 스크린, 오세근의 침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개막 2연전 보면서 이 선수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벽이에요. 너무 짜증나는 벽이에요. 수비 입장에서 자꾸 걸리니까 배병준에게도 되게 질 좋은 찬스가 생기고 변준영도 2대 게임 하니까 너무 유리하니까 이게 오펜스 자체가 되게 계속 퀄리티가 계속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도가 높아지죠. 예, 진짜 스크린의 중요성은 뭐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장 잘하는 빅맨이 사실 오세근 이승현이에요. 맞아요, 그 두 명. 예. 예. 모든 감독님들이 좋아할 스크리너다. 저런 선수들 진짜. 그냥 스크린만으로 기본 3억은 먹고 가겠다. 저 선수 또 오세근 선수 FA 아닙니까? 또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뭐 오세근 선수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진짜 대단하다 이 선수는. 이런 생각이 냄새가 나는데. 오세근 선수 연락 주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KGC가 여전히 강하다. 뭐 물론 이제 우리 이동환 기자는 KGC를 항상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KGC. 네. 좋다. 네. 그러고 근데 이제 KGC가 이제 캐롯하고 2연전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많이 좀 화제가 있었는데 일단 전성현 FA로 가면서 문성곤과 매치업이 됐어요. 최고의 슈터와 최고의 수비수가 만났어요. 네. 그리고 문성곤이 완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성현이 뭐 7득점 넣고 야투율 25%. 예, 문성곤이 거의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서 3점 하나 준 게 너무 아깝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다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잘 막은 거죠. 만족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독하네. 독해요. 네. 네. 사실 전성현과 문성곤이 같은 팀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매치업이었는데 문성곤은 확실히 이 선수 탑 레벨의 수비수구나,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팀 디펜스나 공격 리바운드 가담 이런 부분도 문성곤이 너무 뛰어나지만 저렇게 각 잡고 그냥 한 명 누구 그냥 정말 잡은 거죠. 그냥 잡으면은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성곤 선수가 지금 이제 3&D에서 3가 좀 약하다고 그랬고 문성곤 선수 스스로도 3는 좀 약한데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보강되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이분도 네.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전성현 선수에 대해서 뭐 하나 변명을 하자면 아직까지 팀의 어떤 그 시스템에 녹아들지 못했고 거기에서 문성곤 선수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도 있다. 라는 그쵸.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김승희 감독이 사실 이제 또 가서 또 작심 발언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캐롯전에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KGC는 SK 캐롯 두 팀 승리 갖다 거뒀고 강하다. 아반도가 지금 살짝 없지만 없어도 강하다. 그렇죠. 네. 아반도까지 오고 잘하면 이거 이 팀 큰일 나겠다. 나도 큰일 나겠다. 네, 엄청 욕먹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니다. 네. 아, 부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1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막전에 많은 이변이 일어났는데 2부에서도 이런 이변의 어떤 모습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인지 요거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부에서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